아이패드 엄청난 업데이트 바로 날씨 앱을 넣어드렸습니다. 뭐야 그게? 그게 아직도 안 됐다고? 실은 말고 아니.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지난번 iOS 16에 달라진 점에 이어 iPadOS 16에서 달라진 7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iOS와 iPadOS가 통합되어 있었을 때는 한 개만 다루면 되었었는데 2019년부터 iOS에서 iPad를 위한 전용 OS, iPadOS가 따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른 OS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iOS에 있는 것을 대부분 지원하면서 iPad에 맞게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iOS 16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은 iPadOS에서 집중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달라진 점만 이제 좀 추려서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먼저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아이패드에도 날씨 앱이 추가되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에서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패드가 출시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날씨 앱조차 넣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날씨 앱이 아이패드에도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애플한테 정 떨어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넣어줬어야지. 심지어 지금 계산기가 있나? 이거 봐, 아이패드에 지금 계산기도 없어. 계산기도. 다음 버전에서는 계산기를 넣어주고 생색을 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아무튼 아이패드에도 이제 정식적으로 날씨 앱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iOS 16과 마찬가지로 좀 세세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를 클릭하면 대체로 이제 기온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이건 다른 날도 볼 수 있고 뭐 대기질에 대한 정보, 자외선에 대한 정보, 습도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을 모두 세부적으로 좀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또 뭐야? 기온, 대기질, 강수량. 오, 이렇게 변하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와, 저게 이때까지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바랬고 정말 추가되기를 기다렸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에 대해 너무 제한적이고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창을 동시에 띄어서 볼 수 있게 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스플릿 뷰라는 게 있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M1이라는 강력한 프로세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PC와는 다른 좀 제한적인 멀티태스킹을 지원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죠. 하지만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면서 제어 센터를 열게 되면 여기 하단에 새로운 버튼이 추가되었거든요. 요거를 딱 켜잖아요. 그럼 이제 앱을 실행시킬 때 윈도우에서 창이 열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로 띄우면 이렇게 창이 띄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뒤에 있는 인터넷 창도 터치하면 바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스테이지 매니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창 크기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배치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여기서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최대로 앱을 몇 개 띄울 수 있었냐면 지금 현재 3개의 창이 띄어져 있고 아마 4개까지는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4개까지 창이 띄어졌고 요거는 윈도우에서 창을 조절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배치를 할 수 있는 자유도는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앱을 더 띄우면 이제 하나씩 꺼지게 되는 총 4개의 앱까지만 동시에 띄울 수 있게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의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모든 앱들을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스플릿뷰를 지원하지 않는 앱들 있잖아요. 그러한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특히 게임과 같은 것들은 창모드로 이제 PIP처럼 띄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스플릿뷰를 지원하는 앱들만 이렇게 스테이지 매니저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전환해서도 쓸 수 있고 뭐 이제 윈도우처럼 띄어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조금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왼쪽과 아래쪽에 이러한 독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슬린데 이거를 제가 하면 훨씬 더 크게 쓸 수 있을 건데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요 스테이지 매니저로 누르면 왼쪽에 있는 것도 숨겨서 더 크게 쓸 수도 있고 아래쪽에 독도 이렇게 제거해서 사용할 때만 도구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죠. 이런 창도 크게 띄우고 이런 식으로 늘려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앱을 썼을 때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이건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스플릿뷰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남는 공간을 줄이면서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아이패드는 세로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세로로 띄었을 때도 가로로 조절이 되었었는데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게 되면 가로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 위쪽에
이렇게 유튜브를 띄워놓고 야 너 좀 작아져봐, 유튜브 너 위로 올라가, 너 다시 내려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서 인강 어디 있어? 인강. 그럼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밑에서 필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지 매니저에서 이 기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세로 화면 분할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아이패드 사용자분들이 원한 건 한 번에 여러 창을 띄워놓는 거, 솔직히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두 개의 분할 화면, 무엇보다 세로로 두 개만 되었어도 가장 좋았던 이제 원하는 기능이었는데, 스테이지 매니저는 뭔가 윈도우에서 창을 띄워놓은 플로팅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윈도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숙함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빈 공간이 좀 아쉽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두 개의 앱을 사용할 거라면 기존에 있었던 스플릿뷰가 더 좋고, 여러 창을 띄워놓고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제 스테이지 매니저가 더 좋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변화된 점은 이제 외장 모니터도 정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기존 아이패드도 외장 모니터 연결이 가능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끼우게 된다면 기존에는 지금처럼 미러링을 하면서 아이패드의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특히 아이패드의 비율과 모니터의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좌우에 렛터박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패드에서 공식적으로 외장 모니터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은 노트북에 연결한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도 여기 보면 뭐 내장 레티나 그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연결된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정렬해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요거까지도 모두 설정해 줄 수 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러링만 할 수 있는 모드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미러링이 되는 모드이지만 여기서 마우스를 따로 이제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줘야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눌렀을 때 지금 여기 모니터에 표시가 한 개 더 뜨고 있고, 이것을 누르면 이제 외장 모니터로 넘길 수 있는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튜브 같은 것을 요거 넘겨 볼게요. 자, 유튜브 나와 있고, 사파리도 스테이지 매니저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작업 공간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 결국 스테이지 매니저를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을 경우 여기서도 스테이지 매니저를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외장 모니터를 지원하면서 또 추가로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장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여기서 보면 새롭게 추가된 레퍼런스 모드라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 모드는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그리고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 모드를 켜게 된다면 모니터와 아이패드에 있는 색감을 일치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이 모드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같이 색상이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색과 일관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색상을 제공하는 모드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보정값, 미세 조정도 뭐 이러한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크게 쓸 수 있는 모드는 아니죠. 완전 사진이나 영상에서 색에 이제 좀 중요한 그러한 전문가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모드인 것 같아요. 또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더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아이패드에서 해상도가 높다지만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표현이 되면서 이러한 공간들 그리고 텍스트를 볼 때 큰 화면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모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확대하기를 누르게 된다면 약간 돋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표준은 기존에 있었던 모드, 그리고 추가 공간을 누르게 된다면 좀 더 이제 밀도를 높이면서 훨씬 더 글자 크기가 작으면서 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모드가 있는 것이죠. 그 뭐 윈도우나 맥에 있는 DPI를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애플 펜슬에서도 조금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필기를 하잖아요. 팀 쿡은 한국의 애플페이 좀, 만약 이런 글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쓸 때는 약간 이제 제가 자세가 꾸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하지만 아이패드 OS 16에서는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 설정을 보면 일자로 펴기라는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세 가지의 모드가 더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뭐 텍스트 추가나 서명 추가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도형도 추가할 수 있는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특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기존에는 애플 펜슬의 경우 두 번 따닥 하게 되면 올가미, 픽셀 지우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펜슬 설정에 보면 현재 도구, 뭐 지우개 간의 전환, 그리고 마지막 도구, 색상 팔레트 보기,
잉크 속성 보기 이것도 사실 더 이제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이것 외에도 커스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다음으로 공유에 대한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에서는 새로운 프리폼이라는 앱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무한의 캔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큰 도화지에 적을 수 있고 일종의 공유 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사용할 때 만약 내가 이것을 적는다, 이것을 강조했다, 그러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거기서도 만약 회의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페이스타임으로 서로 협업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올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공유에 대한 강화는 메시지에서도 좀 강화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키노트나 멤버스, 페이지나 메모 등 이제 공유 컨텐츠들을 조금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 놨었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이제 메모에서도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여기서 공동 작업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고 이것을 누르게 된다면 뭐 복사본 보내기, 공동 작업하기, 그리고 여기에 초대되었을 때 바로 왼쪽에 이제 하나의 탭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바로 페이스타임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타임을 하면서도 만약 사파리나 이제 음악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키노트를 사용하고 있다가도 이러한 것을 공유하고 싶다, 이것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쉐어 파일이라고 나오면서 이것을 바꿀 수 있고 또 공유 옵션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 사파리에서도 협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어느 탭을 보고 있는지, 누가 어느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 요것까지도 트래킹이 가능했습니다. 약간 이제 학생들이 팀플 할 때 이제 딴짓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랄까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갤럭시, 안드로이드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 연동성과 경험은 더 좋기는 한데 플랫폼 제약이 없는 구글 독스 이런 게 오히려 실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활용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린 쉐어 플레이 이런 것도 iOS 15부터 추가된 기능이긴 하지만 저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위에도 안드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S 16에서는 잠금화면 커스텀이 가능했지만 아이패드 OS에서는 잠금화면 커스텀이 불가능했고 다만 시계에 대한 디자인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앱단에서 지원하면 좋을 만한 이제 기능들이 조금 수정되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거는 왜 이제서야 이게 들어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름 변경을 하면 확장자까지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왜 이제서야 지원할까? 참 웃기기도 하죠. 그리고 iOS 16에서 보여드린 눕기 따는 기능은 오히려 아이패드에서 더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굿노트 이런 걸 사용할 때도 바로 눕기를 따서 넘기거나 아니면 메모에 넘기는 게 아이폰보다 더 큰 화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졌고 특히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단위까지 이제 바로 변경 가능한 라이브 텍스트 iOS 16에서 살펴볼 때도 신기하긴 했지만 아이패드 OS 16에서 화면이 더 크니까 좀 더 활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또 M1을 탑재한 아이패드의 경우 아이패드 OS 16으로 올리게 된다면 스토리지를 가상 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따로 이제 건드릴 필요 없이 앱단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동으로 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16기가의 램을 가진 M1에서 최대 이제 앱당 12GB의 메모리가 사용 가능했다면 이제는 메모리 스왑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앱에서 최대 16GB까지의 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유저의 대상이라기보다 램을 많이 사용하는 앱에서 크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아이패드 OS 16의 경우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모두 지원하고 아이패드 에어는 3세대 이후, 아이패드는 5세대 이후, 아이패드 미니 또한 5세대 이후 모델들은 모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5세대 이후라면 이것도 꽤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지만 아이패드 OS 16이 공개되면서도 몇 가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추가된 많은 기능들이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M1 아이패드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M1에서 가능한 기능들이 뭐냐면 레퍼런스 모드,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가상 메모리 수합, 스테이지 매니저, 외부 디스플레이 지원이 M1이 탑재된 아이패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새롭고 신기한 기능들은 M1이 탑재된 아이패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다른 경쟁사에서는 오래된 기기들도 모두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능인데 왜 M1에서만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냐? 이것도 찾아보니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스테이지 매니저가 M1으로 제한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애플에서 말하기로는 대용량의 내장 메모리, 엄청나게 빠른 스토리지, 유연한 외부 디스플레이의 I/O를 필요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러한 아이패드에서 M1이랑 이전에 있었던 A12Z와 성능이 그것도 빠르기 때문에 비슷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상 메모리 수압, 이러한 것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도 M1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 64기가는 메모리 수압을 지원하고 에어 64기가는 또 메모리 수압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애플이 특이하기도 하죠. 레퍼런스 모드나 진짜 전문가들을 위한 기능, 그리고 M1을 사용할 만큼 엄청 고사양을 요구하는 기능들은 뭐 M1에서만 그러한 기능을 이제 지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아니 만약 이러한 기능들을 다 제쳐두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아이패드에서 스플릿뷰 그것도 세로로만 지원해도 굉장히 좋을 텐데, 비록 우리가 원했던 멀티태스킹 강화 혹은 맥 OS를 돌리는 것에 대한 속 시원한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이러한 업데이트를 보고 있으면 점점 아이패드가 데스크탑급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M1을 탑재한 아이패드와 이전 아이패드와 크게 이제 장벽을 쌓는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파워풀한 성능 때문에 제한한 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뭔가 꺼림칙하게 급나누기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아마 새로운 아이패드 OS 16이 출시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같은데, 구형 아이패드들은 쓸 수 없는 기능들, 다른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지금은 베타니까 정식 버전에서 스플릿뷰만 세로로 좀 지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애플이라면 또 안 해주겠죠? 해줄 수도 있나? 스테이지 매니저가 새롭게 나온 기능이라서 좀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저는 솔직히 요거 끄고 스플릿뷰로 양쪽이 나눠서 쓰는 게 더 이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요게 화면도 꽉 차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데, 스테이지 매니저 조금 애매하긴 하네.